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거의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음주 가무에 너무 빠져있는 바람에 음주 가무 문제 있어. 음주 가무는 농담이고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같이 녹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구단에서 정치를 조금 멀리 하시면서 정치 7단으로 강등되신 최용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데일리 최용선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조금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정치에 입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생업 아니에요? 어떻게 생업이야? 돈 되는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러셨고. 네, 그렇죠. 그럼 맛있는 것도 좀 사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향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왜 치시고 그러셔? 쑥떡 공론이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쑥떡 공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받아주세요? 받아줘야 됩니까? 이거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쑥떡 공론의 공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 정치자를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빠서 못 만났습니다. 되도록이면 띄엄띄엄 아니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쑥떡 공론 쑥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이 굳은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바로 시작할까요, 그냥? 바로 시작하죠. 우리 쑥떡 공론이 정치 관련된 우리 정치 구단을 모시고, 지금은 7단이지만 정치 구단을 모시고 이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건 대표가 지금 뭔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정치 구단 단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정치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누누이 쑥떡 공론에서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 쑥떡 공론을 하는 취지이기도 하죠, 그게. 그렇죠. 정치가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모든 것을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 저희 삶 속에 모든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인기가 없고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정치이긴 하지만 그 정치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정치.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최근에 성남시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다른 정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어떤 그렇죠. 의원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중앙에서 지금 4당 체제로 변화가 되고 5당 체제군요. 정의당까지 포함하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성남시에도 4당 체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 그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어떤 의원들이 탈당을 했습니까? 우리 이 청취자들도 익히 아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새누리당의 이기인 시의원이 탈당해서 네네. 다른 정당에 입당을 했고요. 예.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현재 무소속인 상태이고요. 또 향후에 몇몇 의원들이 이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전 대표죠?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 예, 손학규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굳이 우리 분이죠? 정치가 기본적으로 계파가 있잖아요. 와, 그렇죠. 계파를 분류하다 보면 손학규 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네. 그 수도권론 들어오기 전에 오늘 방금 전에 손학규 전 대표가 예.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건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 아우 너무 가볍다. 그래서 예, 성남은 현재 민주당,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소속은 없지만 국민의당 소속이 조만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의회도 사당 체제가 되겠다 이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성남시의회가 벌써 한 10여 년 넘게 양당 체제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앙 쪽도 거의 뭐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그와 따라서 성남시에서 양당 체제였는데 향후 전국이 변화되면서 아마 사당 체제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네네. 그 4당 체제가 되면 말이죠. 그 성남시의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4분 5열이죠. 아 4분 5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조례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예산안을 심의한다든가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협치, 이 대화와 협상 그리고 타협인데 그런 부분이 성남시 의회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고 거의 이 싸움 내지는 당쟁만 정파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네네.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죠. 아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국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 5열이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다수당을 접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네네. 이런 부분도 타협과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아 네. 아니 그러면 오히려 그 이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렇게 있을 때는 새누리당은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반대 이런 기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새누리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민주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그러면 어쨌든 4당 체제에서 각각 협상을 하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지금 현재 이제 4당 체제이더라도 민주당과 새누리당만 교섭단체를 형성하고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중요한데 예. 기본적으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또 합의가 되더라도 파괴되는 사례가 많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연습 내지는 이 공부가 좀 덜 됐지 않았느냐. 시의회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죠. 근데 갑자기 딴 데로 가시네. 아 지금 그 4당 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4당 예. 아 4당 체제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 4당 체제든 양당 체제든 네네. 성남시 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고 예예. 또 협상의 기술 예. 이런 부분도 있고 보는 시각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의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네네. 기대하기 쉽지 않다. 아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조례 개정 내지는 조례 제정 또 네네.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기본적으로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네네. 새로운 것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잡음이 많이 있었고 네네. 또 향후에도 잡음이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한간에는 이렇게 4당 체제가 되면 집행부에서 각계 전투로 이렇게 각계 전투로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안 된다니까. 양당에서도 안 됐는데 4당이면 더 안 되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물론 집행부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 시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민주주의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협상과 타협 네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정가에선 판단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 정가의 판단.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도 덜 돼 있고 학습도 덜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어떤 거죠? 일단은 시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네. 그러면 시의원이 된 다음에 자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우리 권 기자도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시의원에 나서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을 보고 공천을 한다. 현재는 네네. 공천제니까. 아, 그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공천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좀 한 다음에 공천을 하고 네네. 이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이 시의원들이 이 공천되는 데 있어서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막강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정치적인 자기 부하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 탈피해서 네네. 자질 있는 사람을 지방 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네네. 두 번째는 이 시의원으로서 입문한 이후에 네.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 대한 정책이든 아니면 조례든 네네. 또 예산이든 것들을 예. 공부하고 네. 그 이후에 타협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죠.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첫 번째 검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위원장들도 검증을 하겠지만 저희 언론인들도 검증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언론인들이 검증을 해도 사실 지역위원장이나 후보 당사자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그렇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위원장이 정치적 부하다 이런 심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천을 임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 네네. 그게 앞서 여러 수년에 걸쳐서 폐해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정당 공천제를 없애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네네. 또 그래야 된다. 예. 정당 공천제를 없앰으로 인해서 네. 의원 개개인이 소신을 가지고 네. 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을 없애는 게 지당하죠. 네. 하지만 알다시피 지역위원장들이 꽉 잡고 그걸 안 내는다니까. 아, 뭐 그거야 그렇죠. 뭐. 자,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시의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남시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게 양당의 싸움, 네네. 내지는 대립, 갈등 네. 이런 부분에 단초가 되고 있다.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협상과 타협, 앞서 말씀드린 협상과 네네. 타협이 잘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연습이나 그런 그 훈련이 덜 된 상태에서 교섭단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폐단이 더 많이 발생하고 예예. 그 당파적으로 당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를 운영하지 않고 개개인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네네. 모든 부분에서 투표를 하든지 예. 의정활동을 하든지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계속 봐왔지만 이 교섭단체에서 당론이라는 것으로 묶어버리면 개별적인 소신 내지는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거를 밝히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당론이라는 게 물론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네네. 과연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치열한 토론이 있었느냐 네네. 그게 없었다는 거죠. 네. 당론을 정할 때 거의 일방적으로 네. 몇몇 지도부에 의해서 이것은 당론으로 하자. 네. 그러면 특별하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당론을 따라가는 네. 그것이 이 교섭단체의 폐해로 이게 네.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최용선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군요. 그게 지방 의원의 기본적인 당초 처음 취지, 네네.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예, 예.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질 있는 시의원을 공천한다. 네.
그리고 시의원들이 자질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공부는 하지 않고 제밥에만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아, 제밥 요거 좀 위험한데. 네, 그리고 말씀드린 예. 교섭단체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교섭단체 부분은 네네. 자질 있는 의원들이 오고 네. 그 의원들이 교섭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소신을 네. 가지고 하자 하면 충분히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우리 최용선 기자님, 야, 역시 이게 정치 구단과 같은 해안. 아, 오늘 이게 성남시 역시 정치를 계속 봐오신 우리 정치 구단 최용선 기자님, 야, 이 날카로운 지적이셨어요 오늘. 성남 부분은 교섭단체가 5대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6대 때 가장 극렬하게 싸웠고 예. 지금 7대 의회에서도 네. 나름대로는 전반기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정치 구도상 후반기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어찌됐든 교섭단체 폐해는 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해체 내지는 조례에 대한 삭제 이런 네. 부분이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들이 교섭단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군요, 지금. 기본적으로 당론을 교섭단체에서 결정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모든 개개인의 소신을 제약하는 부분이 네. 결국 교섭단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네. 상황들이 벌어지고 싸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에 문제 있어요. 정치구단 최용선 기자님의 날카로운 지적. 아, 오랫동안 쉬시더니 정치 7단으로 내려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0단 됐나 봐. 원래 9단이에요. 9단 이상은 없어. 그런 건가요? 자, 그러면 시의회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조례 관련해서 투표를 할 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소신 있게 자기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네. 회의 규칙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투표 방법에 대한 네. 회의 규칙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재정비해서 네네. 합의하에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회의 그렇죠. 규칙을. 예. 그걸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네네. 그 회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표 방법을 다시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가 빈번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회의 규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네네. 본회의가 진행되면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는 민주당 편한 대로 또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는 새누리당이 편한 대로 네. 이렇게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네. 거기서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네네. 규칙을 안 지킨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정치적 소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다음에 투표를 할 때 이 시의원이 이러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쳤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네네. 의회 민주주의, 의회 선진화 네네. 이것을 회의 규칙 내지는 의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규칙에 담아놓고 네네. 그 규칙을 어떠한 경우라도 네. 다수당이든 뭐 소수당이든 유불리를 떠나서 네네. 그 규칙을 지키는 원칙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을 참반에 대 있어서 예. 개개인 의원들의 기명을 알려주는 거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의 규칙이 규정을 하면 네네.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이야기가 우리 그 최용석 기자님이 지적하신 그 세 가지로 다 모아지는군요. 그렇죠. 중앙의 국회의원들 경우는 네네. 약간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하고 다른 어떤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성남을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그 경우는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을 지킨다. 네네.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학습된 협상 기술 또 타협의 자세 이것이 이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표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또 느끼는 거지만 1년 후에 뵈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내공이 훨씬 더 깊어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갈고 닦았습니다. 돈 되는 생업에 종사하신다더니. 눈으로 많이 봤죠. 그렇군요. 원칙적이긴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 네. 예를 들어 50대 50의 네.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 지방 구조는 네네. 집행부가 85, 그리고 시의회가 15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틀리니까. 시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네네. 좁게 보면 네네. 조례를 발의하는 거, 예.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균형 잡힌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데 네네. 너무 과도하게 시의원들이 이 견제라는 미명, 내지는 견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돌아온 최용성 원영원의 쑥덕공론. 이 1년 만에 돌아오신 우리 최용성 기자님 날카로운 송곳 같은 지적. 오늘 유익한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성남 정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럼요. 좀 불어야 됩니다. 좀 세게 불었으면 좋겠어요. 권 대표가 좀 세게 불게 해봐. 제가 어떻게 해요? 최용석 기자님 거의 1년 만에 쑥덕공론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남에 33명의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시의원들이 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가서는 네.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그게 주민들을 위한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정당을 위한 건지 주민들이 생업에 바쁘시더라도 핸드폰이든 인터넷이든 잠깐이라도 관찰하고 표로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 쑥덕공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깔때기를 딱 때려서 알겠습니다. 1년 만에 하신 말씀 있으세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네네. 쑥덕공론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년 만에 돌아온 최용성 권장원의 쑥덕공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